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중국어가 아니라 그 외에 영어 같은 언어에도 저는 적용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공부를 한다 하죠. 예, 근데 여기서 저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 중국어 공부를 저희가 흔히 하는 그런 공부, 흔히 하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하는 그 공부랑 혼돈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지식에 대한 이해나 학습이 아니라 행동 양식의 습관화 그리고 근육 사용에 대한 단련이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음, 이거를 뭐 바라볼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은 발음 그리고 문법 두 개를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중국어 하나의 언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옳고 그른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느꼈던 거 이제 저희 느꼈던 거는 전통적인 교과서를 토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의외로 어렵고 효율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 방식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일단은 여기 위에 써놨다시피 하나의 언어를 배우게 될 때 그거를 되게 저희는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교과서도 그렇게 쓰여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물론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드는 동기야 다양하겠지만 사실 뭔가 저는 언어에 있어서의 이런 교과서들이 과연 어디까지 이 진정한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그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쓰지 말라 이건 아니죠. 예. 교과서 위에 당연히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글씨나 어떤 단어에 대한 발음, 그 단어의 뜻, 뭐 이런 건 당연히 저희가 알고 외우고 알아야겠죠. 근데 사실 교과서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들이 하나의 다 실라버스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 커리큘럼을 딱 정해두고 뭔가 이 과정을 지나면 너는 이제 이 언어를 할 수 있다. 약간 이게 기본적으로 그 디폴트 값이거든요. 교과서에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국어 교과서도 이제 제가 과외나 아니면 인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본 결과 느꼈던 게 모든 걸 다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어를 엄청 잘 알고 중국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그 지식들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중국어를 배우는 게 뭐 물론 다양한 목적이 있게야 하겠지만 진짜로 이 언어에 이 엔터해서 이 필드에 들어가고 중국어라는 필드에 들어가고 HSK 시험을 보든 취미로 하든 결국에는 언어에 대한 이 커맨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커맨드에 도달하기까지 밟아야 되는 여러 가지 루트 중에 지금의 메인 스트림은 이러한 교과서적 과정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좀 더 좋은 접근 방식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채널을 만들었고 인강을 찍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여기서 제가 이 clarify 하고 싶은 점이 딱 그 기존적인 이 테크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한 발짝 떼고 일단 그냥 이 언어 공부에 있어서 한번 단순화되어 있는 시각을 한번 제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시작점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지식에 대한 이해나 학습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의 행동 양식의 습관과 근육 사용에 대한 단련. 일단 발음부터 제가 발음이라는 게 그냥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흔히 발음이 어렵다 해요. 근데 왜 저희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는 수학을 배운다 해요. 2차 방정식 기본 공식 배웠어요. 문제 나와.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이 변수나 대수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약간 이 방정식이라는,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 방정식 내지는 어떠한 수리적 관계를 주어졌을 때 저희는 그 수리적 관계를 가지고 나서 일종의 이 어플리케이션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가져와가지고 발음에다가 하니까 이게 그렇게 안 느껴진 거. 왜냐? 근본적으로 봤을 때 발음은 뭔가 내가 하나의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을 응용하는 과정도 아니고, 어떤 걸 뭔가를 외우는 과정도 아니에요. 사실상 내 입 모양을, 그 발음을 낼 수 있는 입 모양을 해놓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입으로 그 발음을 낼 때 어색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발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에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저희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사실 머릿속에 들어갈 게 아니라 계속 그 근육을 단련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발음에 있어서도 계속 연습의 문제예요. 진짜 끝없는 연습. 그냥 목이 쉴 정도로 읽고 또 읽잖아요. 예, 진짜 눈물 나올 정도로 계속 읽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는 이게 정말로 습관화가 되고 익숙해져요. 그 순간부터 발음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는 게 뭐냐면, 근처에 뭐 이제 중국어 튜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한테 이제 발음 연습해달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 중국어 튜터링 하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는 않죠. 뭐 물론 저한테 받으셔도 되지만 발음 같은 경우에 내가 엄청 명확하게 잡고 싶다, 한번 좀 혹독하게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화상보다는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 사람 이제 딱 옆에 그 강사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두고 그분한테, 그리고 최대한 원어민한테 들으세요. 발음은 이 진짜로 제가 뭐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발음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학교 가가지고 3년 4년 공부해요, 중국어. 그리고 그 뒤로 뭐 마스터스 하고 그 뒤로 또 막 박사까지 올라가고 진짜 엄청까지 PhD로 올라간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발음 애매해요. 그러니까 중국어라는 이 언어를 하나의 학문으로는 배웠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정작 발음을 하게 됐을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났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각자 잘하는 필드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발음은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원어민이 계신다면, 원어민 수준 그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중국에서 오래 특히나 조기 유학하신 분들 혹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적으로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발음을 꼭 배우세요. 가능하다면. 예. 그리고 발음 연습 계속 하고요. 막 노트에 정리하고, 특히나 사람들 발음 규칙 배우는 거, 발음 규칙이 있다는 거 하지 마세요. 발음 규칙 배우지도 말고, 막 중국에서는 병음이라 하죠. 병음. 이거 pinyin 병음이라 하는데, 병음은 사람들이 막 규칙 배우고 뭐 병음 표기법 배우고 이딴 거는 정말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제가 교과서 봤을 때 10중 8구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계속 연습만 하세요.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나와요. 네, 문법은 솔직히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둘 다 이제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루트 1은 이제 전형적인 루트예요. 전형적인 루트가 뭐냐?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 문법이 거의 진짜 이 수리적 관계 마냥 막 이렇게 문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문법 개인적으로 안 해가지고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틀을 한 뭐 몰라요 몇백 개? 이 정도 이렇게 외우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교과서에 보면은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문들 교과서 출판사 잘 보세요. 교과서 웬만해서 교과서 출판사를 한국인들 상대로 나온 중국 출판사의 교과서도 있고
아니면은 이 중국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중국인들 상대로 돼 있는 동화 이야기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레벨이 낮은 그렇게 큰 어휘량을 요구하지 않는 문장들인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발음 연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또 읽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그리고 진짜 하루에 한 20번 읽고 3달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90 곱하기 20 1800번 읽은 셈이잖아요. 진짜 한 3달만 이렇게 쭉 계속 읽으면 외워져요. 그 중간에 발음 불확실한 부분은 어떻게든 발음 찾아내고 발음 잡으시고 그 발음 잡혔다 하면은 진짜 질려서 토 나올 정도로 읽어보세요. 계속 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문법 공부 안 해도 막상 시험장 갔을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어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문제 풀이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언어 공부에 있어서 다예요. 그러니까 언어 공부에 있어서 90%. 이 HSK라는 게 그저 중국어를 보는 시험입니다. 중국어 언어 능력이에요. 자, 잘 보세요. 언어 능력이지 학문적 이해가 아니라고요. 학문적 이해. 근데 저희 대부분 중국어 교과서 뭘로 돼 있어요? 학문적 이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교과서가 진짜 98%? 간혹 가다가 한두 권 교과서 보면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복잡한 학문적 이해를 담진 않았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죠. 그래서 교과서에 막 의존하지 말고 뭐 어느 정도 참고용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 발음 연습하고 그냥 문장 계속 읽고 당연히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거 2개만 말씀드렸지만 외워야 되는 거. 자, 외우기 여기 나온다. 이거 단어는 외워주세요. 어휘량이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이 플래시카드입니다. 집에 있는 A4 용지 있죠? A4 용지 한 뭐 이런 식으로 8등분 해요. 그러면 이거 종이 한 장 이렇게 꺼내가지고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면이 있고 뒤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면에다가는 중국어 한자 플러스 병음을 써요. 뒷면에는 뭐 한국어를 써요. 한국어 이제 뜻.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래시카드라는 게 이렇게 카드가 한 100장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단어장인데 이제 카드 모양의 단어장이에요. 그러면 앞부분을 보고 그 뜻을 맞춰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거를 반대로 먼저 한국어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이 한국어 뜻을 가진 중국어 단어가 뭐였더라 하고 하면 생각을 해보고 뒤집어가지고 본인이 맞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플래시카드인데 도움 너무 많이 돼요. 왜냐면 플래시카드라는 게 진짜 실시간으로 이 머릿속에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거를 구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플래시카드라는 그 기본적인 게 먼저 내 자신을 테스트 해보고 기억 안 나면 바로 뒤집어서 확인을 하고 그게 다시 머릿속에 인풋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서 머리에서 아웃풋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어 이 스타팅을 할 때는 그냥 병음부터 시작하세요. 병음부터 배우시고 그 다음 이제 병음 배우기 끝났으면 병음도 기본적인 것만 배우세요. 법칙 그런 거 배우지 말고. 그리고 병음 이제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단어 외우세요. 단어 HSK 1 한 HSK 1이라고 인터넷 구글링 하면 단어 리스트 나오잖아요. 그 단어 이제 하나씩 외워요. 이 단어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아니면 유튜브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쵸? 그럼 했어요. 단어 또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문장을 봐보세요. 문장을 보면 결국에는 단어들의 구성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단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단어가 4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은 한 3개 정도는 아실 거예요.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단어를 알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일부 내가 모르는 이렇게 막 글씨가 하나가 있거나 약간 좀 애매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막 뜻을 찾아봐도 뜻 자체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 단어.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이게 저희가 사람들의 머리가 언어에 대한 이해는 이거를 verbal 그러니까 즉 저희가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은 사실 저희는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이게 완전히 언어적인 생각을 안 해요.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거는 되게 추상적으로 있지만 저희가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언어로 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일부 이 단어들의 뜻이 사전적 의미가 되게 복잡해요. 그 말은 뭐냐? 저희가 뉘앙스로 그 단어의 뉘앙스 혹은 감성 혹은 느낌으로는 저희가 너무나 잘 이해하는 단어지만 정작 이 단어를 이 언어로 표현해내기에는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방금 다시 이제 문법이 아니라 이 문장들로 돌아와서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는 알아. 이거 하나 애매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스킵하세요. 모르는 거 스킵하고 문장 계속 쭉쭉 계속 읽어 나가요. 그 문장의 뜻 대충 한 30에서 60% 이해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30% 이 문장 봤는데 나 이 문장 30%밖에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도 그냥 읽으세요. 문장. 중요한 거는 이 문장 리스트를 찾는 거예요. 이 문장 리스트도 제가 추후에 만약에 저도 뭐 컴파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사용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거 본인이 찾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니까 쭉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솔직히 HSK 1에서 HSK 6급까지 이 같은 공부 방식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게 이 공부 방식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죠? 언어 능력.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물론 HSK가 중국어를 이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지만 그 자체도 여전히 시험이죠. 그 말은 뭐냐? 시험 대비가 필요한 거고 문제 유형에 대한 파악 그리고 문제 풀이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HSK 교과서 사가지고 만약에 HSK를 보시는 분들은 한 HSK 솔직히 3급? 3급도 아니야. 제가 봤을 때 한 4급부터야 이제 HSK 교과서 사고 그 전까지 HSK 1에서 3까지는 솔직히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걸로 해도 만점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계속 외우고 어휘량 높고 병음 다 읽을 줄 알고 뜻 다 알고 문장 다 계속 외웠어가지고 문장 구조 어느 정도 느낌 있고 하면은 3급까지는 100점 안 나올 이유가 없고요. 자 이제 사전부터 이제 넘어가면 이제 문제들마다 약간 요구하는 그 요령이 있을 거예요. 네, 풀이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그럴 때는 뭐 요령을 조금 배우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HSK 1에서 6까지 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른 것도 사실이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만하고 싸가지가 없는 걸 수도 싸가지가 없는 게 맞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너무나 잘 작동한 공부 방식이고 제 주위의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2가지 언어 혹은 3가지 언어를 하는 친구들도 다 동의하는 일종의 이 공부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